네네. 소문을 들으셔서 알겠지만 제가 네네. 이제 명예 인턴으로 여기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축하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앞서서 그 네. 쿠싱 증후군에 대해서 공부를 좀 많이 하고 왔어요. 네네네. 만약에 병원에서 쿠싱 증후군이라고 진단을 받았다면 무조건 수술을 해야 하는 걸까요? 종양이 발견됐을 때? 이제 종양의 크기나 종양의 기능성 여부에 따라서 일단 수술이 결정이 돼요. 그래서 쿠싱을 유발하는 종양이 머리에 있는 건지 혹은 배 안에 있는 부신에서 생기는 건지 CT나 MRI 영상 뭐 여러 가지 검사들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나서 이제 수술이 결정되게 되고요. 일반적으로는 뇌 속에 있는 뇌하수체 쪽에서 문제가 생겨서 생기는 쿠싱이라고 하면 수술이 쉽지는 않아요. 이제 뇌하수체 종양이 커지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신경상이 있을 때 보통 수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내시경을 통해서 접근해서 이제 수술적으로 제거를 하는 방법이에요. 주인 입장에서는 선뜻 수술을 시키기가 조금 망설여질 것 같은데 그러면 그 네. 머리 쪽에 발생하는 종양이 좀 어려운 수술이고 네네. 배 쪽에 발생하는 종양 같은 경우는 또 어떻게 치료가 되죠? 배 쪽에 발생하는 부신 종양의 경우도 수술이 막 쉬운 편은 아니에요. 그 수술들을 결정하는 요인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종양의 크기, 그다음에 주변 장기로 유착, 그다음에 대형 혈관으로의 침습 여부 등을 파악을 해서 수술을 결정하고요. 이제 일반적으로는 배를 열어서 하는 개복 수술, 그리고 추가적으로 최근에는 복강경을 통해서 작은 구멍을 뚫고 비디오를 집어넣어서 하는 수술들이 있습니다. 사이즈가 작거나 혹은 주변 장기로의 침습이 없는 환자들의 경우에는 복강경을 써요. 복강경을 하면 절개선이 작다 보니까 있자는 애들 통증이 굉장히 적고 빠른 회복이 가능해요. 수술하고 주의사항 같은 게 또 있을까요? 수술하고 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3일에서 한 일주일 정도 입원을 시키고요. 그 입원 과정 중에 저희가 크리티컬한 혹은 발생하면 위험한 합병증들을 굉장히 많이 열심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보낼 때에는 환자의 상태에 맞춰서 여러 가지 내복약들을 지어드리고요. 그 내복약을 먹이면서 환자 상태를 면밀히 관찰하시면서 재내원해가지고 상태를 평가하게 돼요. 사람의 암과 좀 비슷한 질병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사람의 부신 종양과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사람에서도 부신 종양이 흔한 종양은 아니에요. 강아지도 마찬가지로 흔한 종양은 아니지만 발생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인상 증상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처치가 가능하면 처치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이게 병에 걸리고 나서 치료를 잘 해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안 걸리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예방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네네. 이 쿠싱 증후군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정말 안타깝게도 네. 예방을 하는 방법은 없어요. 예방법이 없어요? 예방을 하는 방법은 없고 종양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 부신종이 발생하는 이유는 사실 저희도 잘 모릅니다. 특히 이제 노령이 되면서 발생하는 부분 혹은 가족력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을 미리 저희가 알 수는 없어가지고 사실은 노령견이 되면 지속적인 정기 검사를 통해서 빠른 판단, 빠른 검사, 그다음에 빠른 처치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기 검진도 중요하고 네네. 지속적인 어떤 관심과 애정이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보호자분들이 기본적으로 관심과 애정이 많아서 요즘은 사실은 진단이 증상이 없어도 빠르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좋은 그렇죠. 결과들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조그만한 증상이 생기더라도 바로 병원에 데려가는 또 추세니까. 네네네. 네, 그런 건 좋게 보시죠? 너무 좋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저는 어쨌든 강아지를 치료하는 입장에서 시기를 늦춰서 오는 애들이 많아서 좀 수술이 어렵거나 환자들의 예후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런 경우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빨리 파악을 했다면 살릴 수 있는 아이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 보시는 분들도 조금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자, 선생님, 그러면 네네. 이 쿠싱 증후군에 대해서 반려인들이 꼭 알아두면 좋을 원포인트 반려병법을 좀 전수해 주신다면요? 제가 특별히 전수해 줄 내용보다도 이제 종양이 생겼을 때 이전에는 예후가 좋지 않았다고 알려져 있는 경우가 많아서 보호자분들이 빠르게 포기를 하셨던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수술 성적도 괜찮은 편이고 생존율도 95% 이상으로 저희가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빠른 포기보다는 충분히 검사하시고 내원해서 상담하셔가지고 수술할 수 있는 환자들은 수술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선생님 덕분에 쿠싱 증후군에 대해서 네네. 그리고 이걸 어떻게 좀 치료하면 좋을지 잘 알게 된 것 같아서 좋습니다. 저도 반가웠어요. 네. 반가웠다뇨, 선생님. 저 오늘 마지막 아니에요. 왜 과거형으로 오늘 마지막인 것처럼 말씀하세요? 그럼 저 여기 내일도- 계속 있을 거예요. 내일도 뵙는 걸로. 그럼요. 계속 출근할 거예요. 여기 제 투잡을 뛰고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네네. 네, 월급도 꼭 주시는 거잖아요. 제가 원장님께 얘기해볼게요.